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가세 정의와 신고 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부가가치세다. 풀네임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란 뭐냐면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강의 안에서 이제 옷가게를 하는 사장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가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옷 공장에서 100원짜리 옷을 사다가 이제 손님한테 1000원에 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 가게에서 산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일까요?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나는 100원짜리를 사다가 1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9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금을 낸다고 하면 이 9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게 되고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번 돈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를 얼마로 계산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 내역은 똑같아요. 저는 여전히 옷가게 사장님이고 9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가세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가가치가 900원을 이제 발생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를 낼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 세율은 10%이고요. 사장님들께서 아닌데 어디서 0% 세율이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0세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10%이지만 이탈리아에 가면 22%고요. 미국에 가면은 이제 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옷을 1000원짜리를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팔 겁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파는데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 옷을 우리나라 부가세율을 적용을 시켜서 판다 라고 하면은 1100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 내에서요, 저랑 똑같은 옷을 이제 1000원에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의 부가세율이 22%다 보니까 부가세까지 붙이게 되면은 220원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1100원, 이탈리아에서 한 사장은 이제 1220원 이렇게 팔면 당연히 제가 파는 것을 사려고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해서 그 현지에 있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0% 세율로 부가세를 걷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해서 소비를 하는 나라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상품이 수출을 하는 상품이다, 혹은 수출과 관련돼서 판매를 하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특별히 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부가가치 세율이 10%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9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고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10%이기 때문에 90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께서 실제 슈퍼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옷을 산다거나 했었을 때 실제 영수증에는 어떻게 나오죠? 옷 가격은 1000원이라고 나오고 이제 이 손님의 영수증에 부가세로는 10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옷 가격의 10%인 이제 100원으로 표시가 되게 돼서 1100원을 실제로 제가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부가세 90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100원을 받았는데 90원만 냈네? 그럼 나머지 10원은 어디로 갔었을까요? 이 10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옷 공장에서 100원짜리 옷을 사왔잖아요. 이때 100원만 주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원도 같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세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냅니다. 손님이 부담을 해서 나는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90원을 납부를 하는 거고요. 또 이 옷공장 같은 경우에도 1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죠. 이 10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공장에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의 특징이 뭐냐면 부담은 고객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뭘 한다? 이 사람한테 받아서 대신 납부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께서 가격을 결정하실 때 이 부가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가격을 설정을 했다면 11,000원으로 설정을 하셔야지만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이익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생각했을 때는요, 이 부가세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전체 가격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 중에 이제 10%를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가격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돈을 받았을 때 전체가 내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가세 10% 정도는 다른 통장에다가 이제 저금을 해 놓고 부가세를 납부하기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렸는데요.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내야 될 이제 부가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해서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의 10%, 앞에서 봤던 사례로 살펴보면 매출액은 옷 가격 1,000원에 10%인 이제 1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아니 100원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매입액의 10%, 제가 100원에 옷을 사왔잖아요. 그것의 10%이기 때문에 이제 1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감하게 되면 납부세액 90원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들이 들어가냐면 내가 판매한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당연히 부가세는 제외하고 그 판매한 매출액 전체가 들어가는 거고요. 증빙 상관없이 모든 매출액의 합계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매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증빙을 받은 것만 차감해 주기 때문인데요. 아래 세 가지 증빙의 매입만 반영됩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 계산서. 우리가 사업자들끼리 거래하면 증빙을 세금계산서 이제 발행해 주시잖아요. 그걸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과 관련돼서 카드로 결제를 했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 세 가지 증빙을 받은 경우에만 매입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는 안 빼줘요? 대표님들께서 직원분들한테 이제 급여를 줄 때 급여 주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십시오 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는 안 빠집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사업과 관련돼서 뭐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이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험료에 대해서 뭐 세금 계산서를 끊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뒤에서 조금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현금으로 주고 뭐 인테리어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현금으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이런 증빙을 안 받았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은 매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록 사장님께서 현금에 그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다 지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은 부가세를 계산할 때 차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매출은 이러한 증빙이 상관없이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옷을 현금을 받고 팔았어요. 그 금액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봤었을 때요. 우리가 부가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가세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매출액과 매입액 증빙 있는 것만으로 계산하는 게 부가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수식은 정해져 있고 저희가 습관을 잘 들여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수식을 봤었을 때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이 차감을 하는 매입 금액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을 많이 한다는 건 사실 내가 비용을 많이 지출한다는 거여서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원래 쓰셔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잘 수취하시는 것이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용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부가세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게 공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매입을 했었을 때 얘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서 차감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세금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이거 공제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샀어요. 그 산 것에 들어있는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거는 공제 못 받아요. 불공제 대상이에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비록 이제 매입을 했지만 부가세를 계산을 할 때는 차감되지 않는 비용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부가세 계산할 때 아래 세 가지 증빙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를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증빙이고요. 나중에 뭐 소득세를 계산한다던가 아니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 처리 받으시려면 이제 3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셨을 때 이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받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나오기도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적격 증빙이라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